뉴욕시에서 남편이 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로 아내를 고의로 차로 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 버플로 일대의 목숨을 잃은 주민이 계속 추가로 발견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책임 보험이 새해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약 120만 명의 뉴저지 보험 가입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고용주나 임대인 기타 공공시설 운영자 등이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뉴욕 이론에서 늘어나는 차량 졸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당국이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펠그랜트의 최고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에서 남편이 고의로 아내를 차로 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자신의 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인데요. 뉴욕 퀸즈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어린 세 자녀를 태운 남성이 집으로 걸어오고 있던 아내를 향해 정면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여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지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범행자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끔찍한 사건일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지른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자녀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36세 남성 스티븐 지랄도는 살인미수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퀸즈 지방검사실이 낸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7일 화요일 오전 5시 20분경 퀸즈 파슨스 볼러바드와 샌폴드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자기 소유의 흰색 포드 SUV 차량에 올라타 플러싱에 위치한 집으로 걸어오고 있던 아내를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6살, 9살, 11살 난 세 아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량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목격한 용의자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차라고 고함을 지른 뒤 곧바로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 아들의 모친이자 범행자의 아내였던 41세 여성 소피아가 정면으로 차에 치였으며 사고 직후 차는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집힌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기어나온 용의자는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아내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심각한 신경손상, 다리 골절뿐 아니라 간이 손상되는 자상을 입으며 위중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세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퀸즈 자메이카에 거주 중인 스티븐 지랄도는 조사 결과 MTA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MTA는 그에 대해 무급 정직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퀸즈 지방검사실은 그의 유죄 판결은 확실하며 최대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 버플로 일대의 목숨을 잃은 주민이 계속 추가로 발견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입니다. 버팔로와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이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 마크 플론카즈는 이번 사태로 인한 희생자 수가 최소 3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버팔로시에서 29명, 교회에서 7명이 사망했고 위치가 불명인 희생자도 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런 브라운 버팔로시 대변인은 멈춘 차 안이나 보행로 위, 길 모퉁이 근처 등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으며 일부는 눈더미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 수만 따져도 이전까지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 사례였던 1997년 눈보라 사태 때 29명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눈에 그렇게 익숙한 도시가 어떻게 이 정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이리 카운티 당국은 23일 오전 7시부로 여행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교통이 통제된 건 눈보라가 이미 시작된 23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주민이 교통 통제 시점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지만 카운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론카제 행정관은 23일 아침까지는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고 밤샘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차로 퇴근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런 브라운 버팔로 시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우리는 매일 아침 선출된 관료들이 전화를 하는데 버팔로 시장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버팔로시가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플론카제 행정관의 비판을 부인했고 플론카제 행정관과의 불화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갈등 상황을 전하며 브라운 시장이 시정 부패 스캔들, 잘못된 도시 빈곤 관리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선으로 재선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장에 대한 책임론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관계자들은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같은 재난 상황 가운데 버팔로시에서는 약탈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팔로 경찰 측은 현재까지 9명의 약탈 행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책임 보험이 새해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번 보험 인상으로 약 120만 명의 뉴저지 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책임 보험이 새해부터 인상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신체 상해 보장 금액은 올해까지 1만 5천 달러였지만 주내 교통사고 평균 치료비가 1만 8천 달러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보장 금액을 높이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인상은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8월에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부상 또는 사망사고에 대비해 최소 2만 5천 달러의 책임 보험 보장을 유지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사고에 대비해 5만 달러의 책임 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업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약 600만 주민 가운데 책임 보험 가입자는 약 120만 명으로 약 20%에 해당됩니다. 이번 책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들은 2023년부터 연평균 125달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 최소 보장 금액을 3만 5천 달러로 인상하는 안도 함께 담고 있어 운전자들은 3년 후 또다시 연평균 125달러의 보험 인상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보상 금액을 높이면서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험위원회 역시 뉴저지주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평균 피해자 보상 금액이 1만 8천 달러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책임 보험금을 한 차례 인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만 아직 3년이나 남은 2026년에도 다시 한번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조치가 과연 합당한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저소득층 가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보험료 인상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이민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고용주나 임대인 기타 공공시설 운영자 등이 이민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됩니다. 전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인권법을 개정해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은 불법임을 명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나 랜로드 혹은 기타 공공시설 운영자 등이 이민 신분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법안에는 뉴욕주 내에서 주민들의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만약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할 경우 뉴욕주 인권국이 실제 차별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이를 지지한 카탈리나 크루즈 주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 철폐를 현실화시킨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에는 주택 임대 시 혹은 직장 내에서 출생 국가로 차별하는 건물주, 고용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나 직장을 포함해 음식점, 헬스클럽이나 공원, 도서관 등에서 상대방의 억양으로 차별하는 경우 이민세관 단속국에 전화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집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저임금이나 임금 미지급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 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가 거절되거나 다카 수혜자라는 이유로 은행 몰개지 대출이 거부되는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뉴욕시 차별금지법에는 주택 구입자나 세입자 선택 시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가족 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이민 신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고차와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뉴욕 일원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잠시라도 꼭 차량 문을 잠글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13,000대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2%나 급증한 것입니다. 차량 절도 사건은 올 들어 발생한 7대 주요 범죄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했으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도난 차량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브롱스 43경찰서 관내로 현재까지 520대 이상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라코웨이 등 과거 차량 도난이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도난 건수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백구경찰서 관내에서 올 한 해 도난당한 차량은 276대로 지난해보다 44.5% 늘었고 111경찰서 관내에서도 차량 절도는 118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73.5%나 급증했습니다. NYPD는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공급난에 부품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차량 절도가 성행하게 됐다며 차량 소유주들에게 잠깐 차에서 내리더라도 무조건 창문을 닫고 시동을 끈 뒤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유리창에 차량 식별 번호를 새기는 무료 빈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차량 절도가 늘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올해 차량 절도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특히 도난 피해가 컸던 차종으로는 혼다 어코드, 그랜 체로키, 혼다 CR-V, BMW X5 등이 꼽혔습니다. 조시 코타이머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차량 절도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프로그램의 최고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연방 무상 학자금 프로그램인 펠그랜트가 내년에는 $500가 증가해 7,395달러로 인상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연방 무상 학자금 펠그랜트 최고액을 $500 인상하는 방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인상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현재 2022-2023 학년도 펠그랜트 수혜 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6,895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2023-2024 학년도 펠그랜트 최대 수혜 금액은 $7,395로 오르게 됩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회계연도에 펠그랜트 지원 금액을 최대 $8,6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회 내 반대로 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현재 2배에 달하는 $13,00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에 대해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펠그랜트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학비 지원 재원으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610만 명이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수혜 대상자를 앞으로 중저소득층 학생 67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방의회는 매년 펠그랜트 금액을 결정합니다.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펩사를 신청하면 일반 가정들은 스태포드 론이라서 1학년은 $5,500, 2학년은 $6,500, 3학년과 4학년은 $7,500를 저리로 대부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은 갚지 않아도 되는 펠그랜트를 받게 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에 대한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 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뉴저지주가 중산층 이하 가구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립대학교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에 대한 내년 봄학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연소득 $12만 5천 이하 가정의 자녀로 내년 봄학기에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 등에 진학해야 합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자격 미달로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학생들도 이번 봄학기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엑셀시얼 스칼라십 수혜자는 매년 3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졸업 후 4년 동안은 뉴욕주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특허의 숫자와 경제적 가치, 인용 횟수 등을 계량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국에서 이루어낸 혁신의 36%가 이민자에 의해 창출됐습니다. 이 같은 혁신을 이룬 이민자가 과학자나 발명가 등 미국 내 전체 혁신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쳐 이들의 수적 비중에 비해 창조해낸 혁신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전체 특허의 약 23%를 직접 만들어냈으며 미국 태생 혁신가들의 연구 결과에 간접적으로 공헌한 경우도 13%였습니다. 특히 고숙련 이민자들의 기여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해 이들은 기술과 의학, 화학산업 등에서 매우 중요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리처드 로퍼가 뽑은 2022 베스트 TV 탑 10 목록을 소개하면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애플 TV 플러스의 파친코를 1위로 꼽았습니다. 선타임즈는 파친코를 한국인 가족 4대의 이야기를 인상 깊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퍼는 이 드라마의 도입부 영상을 TV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로퍼는 최근 수년간 나온 TV 드라마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이라며 75년에 걸친 한국인 가족의 인생 여정을 따라 뛰어난 전개, 고혹적 영상, 정련된 연기를 보이는 기억에 깊이 남는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